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가 많을수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이리저리 머뭇거리며 선뜻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제를 조금 넓혀 더 많은 것을 담아볼까 하다가도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산만해질까봐 다시 주제를 좁히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담고 무엇을 미뤄야 할지 선택하는 일이 가끔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냥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도착지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여러분은 한옥을 좋아하십니까? 어릴 적 지방에 살던 저는 한옥을 싫어하던 꼬마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경주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곤 했기에 기와집이나 박물관, 반월성, 석빙고 같은 것들은 그저 동네 앞에 있는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촌스럽고 때론 그저 그렇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옥으로 대표되는 문화유산들보다는 서울에 있는 화려한 쇼핑몰, 세련된 음식점, 높은 건물들이 훨씬 멋지고 근사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살게 된 후 친구들과 경복궁이나 창경궁을 놀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궁은 지루하기만 했고 근처 대학로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연극을 보는 것이 훨씬 즐거웠습니다. 서울 북쪽으로 펼쳐진 북한산의 능선, 좀 더 가까운 것의 북악산이나 인왕산, 그 아래 자리 잡은 수많은 고궁들은 늘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심히 지나쳤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안국동 근처에서 회의를 마치고 난 때였습니다. 겨울 저녁 무렵이었고 연말이라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 터라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만둣국으로 속을 채운 기억이 납니다. 식당을 나서자 배도 부르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져서 눈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리는 눈 때문에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눈 덮인 한옥과 고요한 골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에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듯한 고요한 한옥들, 눈송이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그 풍경 앞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삼청동에서 모임을 마친 뒤 여느 때처럼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난 가파른 오르막길이 보였고 마침 시간이 넉넉했던 저는 천천히 그 길을 올라보기로 했습니다.
경사는 점점 급해졌지만 오히려 더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산길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전망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힘을 내서 마지막 몇 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바쁘게 출퇴근하며 분주하게 다니던 그 공간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분주함은 제가 서 있는 그곳의 고요함을 결코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묘한 쾌감과 함께 제 좌우로 이어진 성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한양도성 성곽길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북악산의 성곽길, 이 두 곳은 한옥을 지루한 유산으로만 여기던 저를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해마다 한양도성 성곽길을 자주 걷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옥과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와 책을 찾아보는 것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들의 유래와 배경, 역사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이 출간되었을 때의 반가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네 권의 책이 순차적으로 나올 때마다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권이 완간되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전 권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장소들, 제가 수없이 거닐었던 곳들, 오후 내내 머물렀던 장소들이 그 책 안에 보물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 하나인 정조대왕의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를 알게 된 것도 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야 왜 글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는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제가 걸었던 장소들을 모두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꾹 참고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저자가 알려준 수많은 장소와 내용 중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해봅니다. 마침내 하나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실천하고 즐기고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관람객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바깥을 바라보는 주인의 시선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경복궁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경복궁 근정전 앞에 서서 광화문과 그 너머 남산을 바라보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감동을 줍니다. 전자는 입고라는 신하의 시선이며 후자는 용상에 있는 임금의 시선입니다. 전자가 이 공간의 손님이라면 후자가 이 공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라보는 방향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궐 후원의 정자를 관람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위 경치와 함께 조화롭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자에 올라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건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의 인공적인 정원이나 중국의 거대한 인공 건축물보다 자연을 좋아하는 우리의 선조들은 정자를 자연과 어울리는 형태로 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정자야말로 자연을 좋아하는 우리 조상들이 찾아낸 가장 좋은 뷰포인트입니다. 또한 유서 깊은 한옥을 방문하면 저는 꼭 사랑방 난간에 앉아 바깥 정원을 바라봅니다. 사랑방은 한옥에서 그 옛날 집주인이 손님을 맞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 창문을 열어두고 자연과 함께 차담을 나누던 공간이니 그곳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저도 사랑방 난간에 앉아 바깥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도 북악산을 오를 겁니다. 그리고 북악산에서 경복궁, 광화문, 남산을 한참 내려다볼 것입니다. 정도전이 올라 이곳을 한 왕조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시선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복궁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용상의 권력과 권자의 힘을 꿈꾸는 것보다 근정전에서 남산을 바라보며 백성의 삶과 공동체의 일상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에서 일부를 골라 오늘의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북악산 정상에 다다르면 보이는 하늘 끝까지 펼쳐지는 그 넓고 멀고 시원한 전망을 내 문장력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한다. 숙정문에서, 촛대바위에서, 청운대에서, 앞문 밖에서 보아온 전경들은 세세한 한 컷일 뿐 그야말로 파노라마로 전개되는 이 통쾌한 전망은 뉴욕에도 도쿄에도 베이징에도 시드니에도 베를린에도 없는 서울만의 자랑이다. 여기에 오르면 한양도성이 용트림하며 굽이굽이 이어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성곽 라인의 설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자연을 배반하기는커녕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감탄을 자아낸다.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설 연휴 되십시오.